자, 이 시간에는 부가세 부속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부가세는 탭 중에 회계 관리 말고 부가세 탭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가 신고를 위해서 보시면 이제 부가세 신고에는 신고서 딱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가세 내역들을 작성하는데 부가세 신고서 사실은 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다시 한번 자 보시면 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속 명세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부가 신고서는 별도로 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것은 이 부가 신고서를 위한 부속 명세서를 어떤 걸 작성할 것인가. 제일 기초적인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을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했을 때 계산서 발행 합계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등 같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가세 여기 메뉴 그다음에 부속명세서 메뉴 메뉴 부속명세서 1, 2, 뭐 3 있고 그다음에 명세율 1, 2 있는데 이 내역들 여기서 시작해서 부가세 부속명세서 1, 2, 3 명세율 1, 2 중에 자주 쓰는 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이제 매뉴얼 같으면 이 책이 이제 매뉴얼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 세무편,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중에 세무편은 이 세무사랑을 운용하는 사람이 초심자라고 가정하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것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책 교재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 옆 페이지에 작성 부속명세서 판단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부가 신고를 위해 자주 접하게 되는 부속명세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세금계산서 입력 방식 있잖아요. 뭐 직접 수기 입력할 것인가, 아니면 뭐 엑셀로 업로드할 것인가, 아니면 뭐 스크래핑 할 것인가 이런 내역을 한번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할 거니까 맛보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이 그 활용 레시피 부가세 편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이 세무편에서는 그냥 하는 방법에 대한 앞에 설명에 대한 부연 설명 정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부속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 또는 매입에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한 장 건별로 해가지고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계표를 목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계표는 목록이에요. 목록. 우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들, 그다음에 우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목록들, 어떤 회사에서 몇 건으로 얼마를 발행했는지 발행받았는지 이런 내역을 제출하는 게 세금계산서 합계표예요. 그래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고,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우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보고하는 형식이에요. 보고하는 형식. 거기에 전자세금계산서는 굳이 내역을 적지 않아도 돼요. 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이미 홈택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홈택스에 그 내역이 이미 다 발행되어 가지고 홈택스가 그 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한 줄로만 전자세금계산서에 몇 건이고 공가액이 얼마고 부가세 얼마다라만 표시되지 거기에 구구절절하게 뭐 거래처랄지 공가액 이런 거 내역이 들어가지 않아요. 밑에 하단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계산서 합계표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출 또는 매입에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했거나 계산서를 수취했거나 우리가 이제 과세가 아닌 면세 품목을 매출하고 세금을 발행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왔는데 면세 품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 발행한 것은 매출차별 계산서 합계표를, 그다음에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차별 세금이 아니라 매입차별 계산서 합계표를 목록을 제출하는 게
목록에 해당되는 게 학계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예요. 이건 이제 그 밖에 기타 매입세 공제 사항인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신용카드 그러니까 생계한사로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여기 수령명세서니까 수취한 경우 우리가 받은 경우에 말하자면 우리가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 끊거나 현금 주고 현금 영수증 끊거나 아니면 우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이런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 대상인 공제 대상이어야 돼요. 공제 대상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안 된 건 안 빼보고 공제 대상이 되는 것만. 이 생계한 학계표는 불공제 내역도 학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는 불공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불공제 내역은 전부 다 일반 지표로 가기 때문에 공제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는 매입세 공제 대상인 적어도 이제 영세율이라도 영세율 적용분이라도 사실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영세율 적용분은 여기다 입력 안 하는 게 낫죠. 일반 지표 입력이 되는데 영세율 뭐 현형이랄지 카형이랄지 이런 것은 사실은 여기 집계는 됩니다만 굳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부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빚계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생계한 학계표, 계산서 학계표, 수령명서, 그다음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빚계표 여기 해당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하나씩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에 매출 내역을 우리가 집계해서 우리가 이번 과세 기간에 총 카드 매출이 얼마였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얼마였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발행 집계표예요. 이걸 건별로 일일이 다 제출할 수 없는 거니까 아예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그 과세 기간의 내용분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부속 명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세금에서 이게 생계한 학계표 제출 중이에요. 매입세금계산서 학계표 제출 중에 공제받지 못할 내용이 있는 것. 그러니까 불공제분, 매입세 공제가 불공제다. 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랄지,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구입 유지랄지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런 내역들에 대한 명세를 밝혀주는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대손세액이 발생하거나 변제받은 경우인데 대손세액은 뭐예요? 대손이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매출하고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근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는 제도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한테 돈을 받지 못했어도 받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이라도 신고할 때 부가세 금액을 부가세 예수금이죠. 예수금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해놓는 거예요. 근데 대손이 됐어요. 대손이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물품 대금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대신 우리 세금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부가세를 대신 거래 증서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받았다는 가정하에 납부한 건데 이것도 못 받게 됐다? 너무 억울한 거죠. 물건값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남의 세금 대신 납부해주고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부가세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대손을 그러니까 물건값을 받지 못하게 됐으면 세액은 니네가 이미 납부해놨으니까 전에 매출할 때 시점에 납부해놨으니까 이건 억울하겠다. 부가세에 거기 대손하는 물품의 때에 해당되는 부가세만큼은 다시 빼줄게라는 게 대손세액 공제예요. 근데 변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회사가 뭐 파산하거나 해가지고 물가 못 받게 돼서 부가세만큼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 회사가 다시 회생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물건값을 갚았어요. 그러면 다시 물건값을 갚으면서 부가세까지 줬으니까 부가세 다시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변제받은 것은 이제 납부세액 더해가지고 납부해라라고 있는 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사항에 있는 금액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더니 거의 뭐 나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대신 세 번 아래 이제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공급 사업자가 공가액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해 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하게 부가 신고만 하면은 세금에서 발행한 내용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는 임대 기간은 언제며 상대방은 누구고 보증금은 얼마 받았고 이런 내역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보증금 내역 얼마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간주 임대료 내역이 정확하게 계산되는지 내역까지 볼 수 있게 놔둔 게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산세가 없었을 때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가산세가 없으니까 일일이 작성하려면 귀찮거든요. 그런데 가산세가 있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요 근래에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가 작성되지 않으면 임대소득이 있는데 작성되지 않으면 신고가 안 돼요. 주요 서류가 누락됐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가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사실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의제하겠다는 거예요. 의제라는 것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건데 그렇게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한 것은 필요 없어요. 그냥 법으로 그냥 매입세액으로 보겠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계산서나 카드 등에 면세 매입이 있는 경우에 면세 매입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작성하게 되는 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건물이나 기장치, 차량 운반구 등의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명세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후관리 목적이 있어요. 감가상각 자산은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길잖아요.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겠지만 여기는 법으로 그냥 10년. 그러니까 한 과세기간에 5%씩 해서 1년이 2개 과세기간이니까 1년에 10%씩 해서 5%에서 10%가 감하게 그 외의 감가상각 자산은 물론 더 길 수도 내용 연수가 더 길 수도 있지만 2년으로 그냥 4개 과세기간에 해서 한 개 과세기간에 25%씩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관리하기 위해서 왜?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랄지 혹은 중간에 폐업했다든지 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폐업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폐업하면 매입세 공제는 받았는데 폐업하고 매입세 공제를 사업에 쓰지 않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에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금 매출 명세서는 책에다는 실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좀 얘들기가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실어놓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그 세무상 프로 활용 레시피의 부가세 편에는 현금 매출 명세서를 실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변호사나 세무사, 의사 같은 이제 전문 직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나 예식장업 같은 현금을 받는 업종들 이런 것들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래야지 현금 매출 누락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혹시 이 그 결혼식장에 뭐 가서 이 한 번이라도 가족이 결혼해서 가서 이제 이 예식장 대금 결제할 때쯤 되면 그렇잖아요. 예식장에서 현금 결제하면 뭐 10% 깎아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현금 매출 누락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금 매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라고 해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수출 시장 명세서는 수출이 있는 경우에 수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 시장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영세월 매출 명세서는 영세월 매출이 있는 경우에 영세월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세월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여기 뭐 그쵸 뭐 많은
이 명세서 부속명세가 있지만 가장 자주 쓰는 것만 위주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뭐 부가세 수령신고랄지 경영청구랄지 혹은 또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랄지 혹은 뭐 주사장 총괄 납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 세금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다음 편에다가 추가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실어놓기에는 너무 초심자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장 총괄납부만 해도 주사장 총괄납부 제도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해서 하려면은 너무 양이 많아지고 해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주 쓰는 부속명세서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것 위주로 해서 여기 나온 거 위주에서 현금매출 명세 빼고 여기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플러스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이 앞에 살펴봤던 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의 경우를 스크래핑이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뭐 정확하게 스크래핑 방법을 보여드리지는 않고 그러려면 이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속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